내가 1-2년 기다리는데 1억 5천에서 2억을 더 수익이 나는 거다. 정말 부동산 어렵다. 그런데 정말 이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크게 걸러지는데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지나이스입니다. 부동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당연히 드시죠? 아, 설마 지나이스도? 네, 저도 여전히 부동산 어렵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입지 지식이 있을지라도 지금 그 입지가 가장 저평가인지, 그리고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평가하는 그 기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곳. 아, 그거 좀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그럼 구체적으로 또 그 구체적인 곳을 들어가면서 오늘 같이 공부도 해보고, 아, 그렇다면 이런 곳에 내 집 마련해 보면 어떨까? 그런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따라오세요. 네, 제가 오늘 변화가 많은 곳이라는 키워드를 드렸어요. 변화가 많은 곳을 그냥 서울에서 뭐 경기에서 뭐 전국에서 딱 어디 한 군데 여기만 변화가 있어. 그렇진 않죠.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곳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꾸준한 입지 공부를 하는 사람은 현재 변화가 있는 곳 또는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곳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 꾸준한 입지 공부의 하나로 오늘은 은평구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지난 상승장에 은평구가 이제 은평구가 아니고 금평구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여전히 금평구란 소리 들을 만한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입지를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그 위치를 조금 보셔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실 요거 볼 때마다 장화 신은 고양이 그 장화 생각이 나긴 해요. 그 장화 한짝 같은 이 은평구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은평구의 친구들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한강 아래쪽 가까운 쪽, 이 아래쪽이 그러니까 사실 시세가 가장 높아요. 누구랑 맞닿아 있냐면 역시 친구가 빵빵하네요. 마포구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서대문구 있어요. 그렇지만 마포구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아이언 뉴타운이 있는 그 마포는 이쪽이거든요. 동마포 쪽. 그래서 좀 마포에서도 약간 끝단하고 마주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포다. 그리고 서대문구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쭉 길게 나 있는데 오른편으로는 종로구, 이제 구도심하고 맞닿아 있고 또 왼편으로는 고양시 덕양구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은평구 위치를 눈을 찍은 다음에 위치를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된다는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포, 용산, 성동, 마포하고는 다 있지만 강남 3구에서도 꽤 거리가 있고 또 용산 또 최근 떠오르는 별 같은 성동구하고도 꽤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요것만 봐도 아, 은평구가 그래서 조금 저렴한 축에 들어가는구나 한눈에 알 수 있죠. 게다가 돈 되는 지역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일자리. 대한민국 서울 3대 일자리 중심 업무지구 또 YBD 여의도 업무지구 또 강남 업무지구 어디에도 딱 다 이건하지 않죠. 꽤 거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쩌면 CBD 가기에는 괜찮겠다 싶어요. 그렇죠? 정말 그럴까?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은평구를 다 볼 수는 없어서 은평구 중에서도 녹번역 인근 아파트들하고 그다음에 은평구에 내노라는 3대장 재개발이 있어요. 그거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녹번역 인근에 신축들이 꽉 차 있어요. 그 중에서도 4인방이 있거든요. 이편한 세상, 또 힐스테이트 2개가 있고 베라힐즈가 있는데 요렇게 녹번역 주변에 완전 신축으로 반짝반짝하게 들어가 있어서 가보면 여기가 은평구 맞아?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게다가 3호선입니다. 강남까지도 바로 연결이 되고 어쩌면 은평구에서는 가장 의미가 있는 곳은 CBD. 네, 중심 업무지구죠. 중심 업무지구로도 바로 가줄 수 있는 3호선이 있어요.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녹번역에서 갈아타지 않게 한번 을지로까지만 가는 걸로 했을 때 한 15분. 광화문역으로 좀 갈아타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한 20분 조금 넘게 걸려요. 지하철로만. 그러니까 30분 안에 출근이 가능한 거죠. 굉장한 거예요. 사실 여기 통일로가 자차로 출퇴근 시간에 이동하는 거는 정말 끔찍하게 힘든 지역입니다. 그런데 3호선이 있으니까 또
출퇴근하는데 그래도 어려움을 좀 덜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좀 조사한 김에 그렇게 강남 가기 어려워? 한번 볼까요? 지금 요게 이제 출근 시간을 체크한 건 아니에요. 출근 시간은 시간이 더 걸릴 건데 3 호선 가는 이제 신사역까지만 제가 체크해 봤을 때 한 30분 정도 걸려요. 출근 시간은 더 걸릴 거고 강남역까지 한번 보자. 신분당선 갈아타고 강남역을 간다 했을 때 지하철만 한 35분 뭐 40분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고 사무실까지 50분 이상 걸리는 거죠. 네. 녹록지 않습니다. 강북 위쪽에서 강남 가는 거. 여의도도 만만치 않아요. 이 3 호선을 타고 5 호선을 갈아타고 들어가야 돼서 바로 가면 참 좋은데 요게 좀 아쉽죠, 요 코스가. 역시 30분 정도 걸리고 한 40분, 45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해야 된다. 요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 요 4 인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정말 신축들이 녹번역을 쫙 감싸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은평구에서 가장 그래도 좀 돈이 되는 수색증산 뉴타운에 요렇게 1 등, 2등 아파트가 들어가 있네요. 예전에는 참 낙후돼 있고 지저분했던 그런 곳인데 이제 거의 다 사업이 끝나고 이제 은평구의 대장 아파트가 됐잖아요. 34평 기준으로 DMC 세트럴자이가 16억 3천. 와,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제가 녹번역 주변으로 조금 가격대를 낮춰서 먼저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올라줄 여지가 남아있는 곳을 좀 보자.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캣을 보시면 지금 녹번역 인근의 대장입니다. 예, 13억 7,500. 예, 얘도 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신축이고 가보시면 알아요. 와, 진짜 규모가 2,000세대 넘죠, 여기가. 여기 조경자라는 곳도 또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전고점을 회복 못했다. 입지 나쁘지 않은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고점 회복 이미 하고 날아가는 곳도 너무 많아요. 전고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마지노선 같은 거예요. 전고점까지는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특히 매수자가 내가 이전의 전고점보다 더 비싸게 이걸 매매하느냐, 그거를 결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특히 상승 흐름이 막 와서 너도 나도 아파트도 구경 안 하고 매수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 다음에야 그걸 찍고 싶진 않아요. 그게 마지노선이거든요. 심리의 마지노선인 거죠. 아직 남아 있다. 근데 이 4 인방 여기 지금 DMC 써 있는 요거 빼고 요 4 인방 가격대를 보니까 12억 대 중후반에서 와, 대장이라고 하는 애는 13억 대 후반까지. 조금 최근 가격이 꽤 높게 찍혔어요. 그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죠? 그래서 요즘은 25평들도 많이 보거든요. 25평 시세 같이 볼게요. 25평은 와, 지금 일단 1 등이 시세가 찍은 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힐스테이트 녹번역 바로 이편한 세상 캣을 바로 옆에 있는 아이고 경사가 좀 꽤 있는데 녹번역에서는 더 가까워요. 힐스테이트 녹번역이 11억 3천인데 중요한 게 지난 전고점을 사실 이미 넘었다. 요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최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시세가 오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25평대 접근이 좀 더 쉽잖아요. 25평대가 먼저 올라주고 어느 정도 오르는 것 같을 때 34평이 움직입니다. 물론 동시에 움직이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금에 맞게 물건을 고를 때 평수를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이제 25평을 보고 있는데 25평이 좀 많이 갔다. 최근에 제가 지금 멤버십 수업 준비하는 거기를 봤을 때는 '와, 이게 현실이야?' 34평 가격대하고 40평대 가격대하고 이제 거의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30평대 가격은 좀 움직였는데 40평대는 거래가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급매들이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금에 맞춰서 평형대나 입지를 선택하는 거 네, 맞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전고점을 회복하고 너무 많이 갔다 하면은 차라리 34평을 검토해 보는 거, 아니면 입지를 조금 빠지는 곳에서 34평을 검토해 보는 것도 가성비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학군이에요. 뭐 학군지가 아닌 거는 알지. 뭐 학군지 따져 요 정도에서 네, 학군지를 따지지 않아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교가 좀 부족하고 없고 막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은평초등학교가 딱 역세권 초등학교예요. 은평초가 있는데 여기 녹번역 이편한 세상 개슬과 힐스테이트 녹번역은 길을 좀 건너긴 해요. 이게 꽤 큰 길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그래도 가깝게 초등학교를 가요. 예, 녹색 어머니 없으면 학교 가기 어려울 정도죠. 그죠? 예, 그런 곳인데 바로 앞에 있는 길 건너에 있는 힐스테이트 노번은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초등학교를 못 가고 이 위쪽에 어울초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요거 꼭 감안하셔야 돼요.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은평초 간다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세요. 여기 거리가 제가 지도를 작게 해 놔서 그렇지 직접 좀 한번 걸어보세요. 예, 녹록지 않은 거리입니다. 이렇게 걸어가고 중간에 껴있는 레미안 베라일즈는 그만큼 여기서 멀고 대신에 여기서 먼 이 뒷동은 초등학교에 굉장히 가깝죠. 신축 4인방에 들어가기는 이제 연식이 10년 차가 된 북한산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멀지만 명실상부 초품화 되겠습니다. 요런 장점도 있으니까 가격대를 좀 비교하면서 각각의 특장점 같은 거를 비교하면서 선택을 해 보시면 좋아요. 이제 진짜 눈물 나는 게 뭐냐면 중학교가 너무 멀다. 지금 보시면 이 영락중학교, 홍은중학교가 이 학군 내에 이제 학교인데 굉장히 멀어요. 이게 걸어서 간다면 와 진짜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어서 여기 지금 저희 멤버십하고 공부할 때도 임장 가 보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소장님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좀 너무 멀고 해서 초등 한 저학년까지는 잘 다니다가도 한 3-4 학년 되고 애가 또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학군지 있는 곳으로 이사 가는 그런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 주셨어요. 아 그럼 아니네.가 아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일자리, 교통, 또 학군지, 자유한공 다 가지고 있으면 강남, 압구정, 잠실, 여의도 가야죠. 그런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 정도 양보할 수 있다.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 5살이야. 유치원 다녀. 그런 경우는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봐요. 특히 누구에게? 중심 업무지구. 네, 광화문 쪽에 직장이 있다면 이만한 직주 근접 새 아파트 구할 만한 곳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우리 멤버십하고 공부할 때 우리 멤버 중에서 한 분이 과제를 하신 거를 올려드렸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투부 카페 가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어요. 요 보면은 공부하는 방식도 하나 알려드리려고. 지금 보시면 예전 시세죠. 저희가 이거를 언제 공부했었냐면 24년 3월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24년 3월 정도 시세입니다. 물론 뭐 아시레나 뭐 네이버 부동산에도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때 84 매전갭 또 여기 지금 5구 타입 25평 매전갭 이렇게 정리했는데 여러분한테 뭘 또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딘가 하나 여러분이 임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공부를 하실 때 머릿속에만 저장하고 손으로 이렇게 조금 수기로 작성한 거는 나중에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는 빠르게 손으로 메모하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면 사실 요렇게 한번 열심히 정리해 놓고 나면 이후에는 시세 업데이트만 하면 돼요. 여기다 한 칸 더 넣어서 3 개월 뒤, 뭐 6 개월 뒤 이렇게 시세 업데이트하면서 그 비슷비슷하게 있는 아이들 중에서 누가 더 시세가 빨리 움직이는지 또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지금 매수하기에는 1 등일지라도 요것보다는 두 번째 따라가는 아이를 매수하는 게 더 낫겠다. 요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거든요. 요 자료 열심히 누군가 손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일시정지 해 놓고 캡처 떠셔서 여러분 녹번역 인근에 내 집 마련 관심 있으면 요 다른 사람의 수고 그냥 갖다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은평구의 3 대장 재개발 한번 가 볼까요? 여기를 뭐 불대가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예, 이쁜 이름은 아니긴 한데 예전 장표에는 이 대조 1구역까지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됐는데 이미 이제 분양이 되면서 이제 아실 지도에서 빠졌어요. 그렇지만 위치가 여기예요. 위치가 참 좋죠. 불강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역과 가까운 걸로는 불강 5구역이 더 좋고요. 제가 오늘 초기 지역도 많은데 굳이 전체 지도를 가지고 온 거는 영상 초입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정말 부동산 어렵다. 그런데 정말 이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크게 걸러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변화가 많은 곳.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있을 곳. 그래서 내가 이미 매수했어도 우리 집의 가치를 계속 높여줄 수 있는 그 기준의 하나로
변화가 많을 곳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매력이 있어요. 내 집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는데도 그 수혜를 받기도 하고, 나는 이미 재개발을 사서 입주가 끝났는데도 연식이 오래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이 계속 좋아지면 그 수혜를 같이 누리는 거죠. 그러기에 정말 좋은 곳이, 네, 여기 지금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입니다. 굳이 연신내역이라고 했어요. 왜? 연신내역을 얘기하는데 GTX-A 말 안 할 수 없죠. 이미 개통됐어요. 이것 때문에 시세 반영 다 된 거고 더 이상은 없다. 그 말도 맞아요. 지금 연신내역이 여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근하실 때 녹번역에서 강남 가는데 꽤 오래 걸려요. 한 40분 이상 걸리게 가는데 이 GTX를 가지고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현재는 서울역까지밖에 못 가요. 그렇지만 두 정거장의 삼성. 와, 강남의 심장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아직 그 호재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상태인데 아직도 전고 좀 회복 못한 곳이 있다. 요건 꾸준히 가져가시면 돼요. 연신내 인근을 6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요거 하나 조금 제가 코칭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게 지금 제가 멤버십 강의 장표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 연신내역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6호선이 약간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 모양이잖아요. 이 순환을 하는 거죠.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돌아서 간다는 거. 그래서 이 인근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요 부분 기억하시고 내 집 마련에 참고하세요. 은평구 3인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금 최근에 일반 분양하면서 엄청 이슈였죠. 왜? 일반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그러면 조합원들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당연히 좋죠. 그리고 그 세대수가 얼마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대조 1구역의 일반 분양가, 그리고 일반 분양이 선방했는지 아닌지가 대조 1구역의 사업성에 사활을 거는 게 맞아요. 근데 대조 1구역만 아니에요. 불강 5구역, 가련 1구역까지 다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볼게요. 뭐 대조 1구역이야. 네,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이름 다 나와 있고 건설사 누군지 알아요. 불강 5구역 같은 경우는 GS건설 자이로 이제 건축이 될 거고요. 가련 1구역은 롯데건설로 북한산 시그니처 캐슬로 아파트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맨 앞에 나와 있는 일반 13이 일반 분양 비율이에요. 13%고 가련 1구역 같은 경우 전세 세대수가 이제 4천여 세대 되는데 대비 일반 분양 세대수가 547이니까 전체 세대수 대비 일반 분양 세대수는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에요. 13% 정도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불광 같은 경우도 20% 정도 되고 전체 세대수는 2,467세대인데 일반 분양은 한 500세대 정도 됩니다. 대조 1구역 같은 경우는 2,451세대 중에서 임대는 좀 빼고 지금 조합원 분양분이 한 1,586세대, 일반 분양분이 483세대 정도 되니까 사실 비슷비슷하죠. 일반 분양분은. 대조 1구역 이미 일반 분양도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불광 5구역, 가련 1구역을 보는 게 맞는지. 물론 입지 차이 있고요. 또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 있어요. 대조 1구역이 일반 분양가 높게 선방한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높게 선방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와, 74면 한 3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요 30평이라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 나왔을 땐 인기가 없었어요. 우리가 25평과 34평이 너무 익숙해서 그 중간 평수가 좀 이상하고 약간 뭔가 못난이 같은, 저 근데 이런 물건 갖고 있었는데 매도도 되게 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각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신축에 좋은 것 중에서 25평도 좋게 보는데 왜? Why not? 이런 상태인 거죠. 평균 경쟁률 8.7대 1.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이 정도면 굉장히 성적이 괜찮다. 요 가격 너무 높게 나와서 사람들이 그 결과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좀 조마조마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곳들 중에서 내 돈에 맞춰서 무조건 고르면 되는 건 아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곳을 좀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어떤 위기들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 위기가 왔을 때 정말 좋은 물건을 제대로 매수할 수 있는 건 꾸준히 공부하고 임장 가고 구역을 좀 잘 파악해 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위기가 대조 1구역에 왔었죠. 기억하세요? 예, 요거 지금 우리 멤버들이 과제로 임장 갔다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린 거거든요. 이때 정말 좀 무시무시했어요. 둔촌 주공처럼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쵸?
공사비를 못 받아서 공사 중단됐다. 저도 간만에 그때 우리 멤버십 강의 제가 들어봤는데 와 제가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뭐 공사비 못 받아서 공사 중단했겠냐. 공사비 못 받은 거에다 공사비를 좀 올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러더니 이후에 또 공사비 증액 이슈가 또 있기는 했었어요. 24년 1월 1일부터 정말 문 딱 닫고 공사를 안 했던 거죠. 저 크레인 하루 멈추는데 돈이 얼마 든다 그런 얘기 든전주공 사태 때 굉장히 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제가 요때 이제 올라왔던 매물 정보들 카페에도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제가 하나만 그런 물건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공투부 카페에 저희가 이 강의를 24년 뭐 2월, 3월 요때 했으니까 그때쯤에 과제 보시면 돼요. 그중에 지금 하나 가지고 온 건데 74 타입 받은 거 그러니까 30평짜리 프리미엄이 2억 8,500만 원. 그리고 매매가 당장 내가 내놔야 되는 돈인 거죠. 그게 이제 4억 정도 있으면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요건 조금 프리미엄이 더 싸기도 한 게 이주비 대출이 없었던 거죠. 사실 근데 요런 거는 그때 당시 다주택자에서 이주비 대출 쓴 게 안 되는 분들한테는 어차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되게 유리하죠. 또 여기서 하나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하실 때 이자 나중에 나가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주비 대출은 받아두세요.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으면 시장의 물건이 좀 헐값으로 거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총 매매가 조합원 분양분 내고 총 매매가가 그럼 얼마냐? 8억 7,415만 원인 거죠. 조합원 물건이니까 층이랑 이런 거 좋겠죠? 또 다른 옵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일반 분양가 같이 갖고 와 보니까 74 타입 중에서 이제 74C 타입이니까 여기 13억 3,690만 원짜리 요 금액이 아닌 건 아시죠? 기본 확장비에 이것저것 해서 3, 4천 최소한 더 내야 되니까 비슷하게 보면 한 5억 정도가 오른 거예요. 일반 분양 기준으로서. 일반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하나도 안 붙었을 때. 그러니까 이때 사는 게 무조건 잘했다? 아니죠. 이때 가서도 가치 있다는 걸 충분히 판단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생각보다 오래 기다릴 수도 있다. 그 오래 기다림 한 1, 2년 더 기다린다. 1, 2년 정도 더 기다릴 때 그때 당시 하락한 가격에선 1억 5천, 2억까지 더 빠졌었거든요. 내가 1, 2년 기다리는데 1억 5천에서 2억을 더 수익이 나는 거다. 그걸 생각하고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하는 거다. 이런 강의를 했어요. 요 제가 말한 거 다 녹화돼 있어요. 저 거짓말 못하니까 지금 멤버십 강의 듣는 분들은 은평구 강의 다시 듣기 한번 꼭 한번 해보시고 공부 안 해보셨던 분들은 요 은평구 강의 한번 공부해 보세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화두에 어떤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부동산 참 어렵다. 그런데 요 기준 하나를 좀 가져가면 그래도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을 찾을 수 있다. 그게 뭐였어요? 변화가 많은 곳. 내가 사는 물건이 변화가 많은 물건이면 또 좋고 그게 아닐지라도 그 지역 자체가 변화가 많은 곳이라면 변화가 없이 조용한 곳보다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저희가 은평구 공부했어요. 이미 신축으로 다 바뀐 녹번역 인근의 신축 4인방 공부해봤죠. CBD 광화문 업무지구로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또 3호선이기 때문에 강남까지도 어떻게 가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녹번역이고요. 다 좋은데 학구는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패스가 아니라 당장 우리 아이가 학군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면 초등 저학년 유치원 때 요렇다면 why not? 이렇게 좀 매수했다가 직장 편하게 다니고 그러다가 또 돈 모아서 우리 아이 공부 잘하면 그때쯤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좋은 학군지로 갈아타게 하는 거 좋은 방법이다. 모든 걸 다 갖추면 너무 비싸서 넘사벽이고 그래서 좌절하게 되잖아요. 지금 가능한 곳 중에서 녹번역 34평이 너무 비싸다면 25평. 그런데 공부했죠. 25평은 이미 조금 전고점을 회복한 경향이 있으니까 34평도 좀 괜찮겠고 10년 차인 북한산 푸르지오 같은 경우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 가능한 곳이다. 은평구 재개발 3인방, 불대가리라고 부르죠. 이름이 조금 재밌어요. 그중에서 대조 1구역은 최근에 큰 이슈몰이를 하면서 일반 분양 선방을 했습니다. 이 일반 분양 선방이 불강 5구역과 가련 1구역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걸 감안하시면서 임장 다니시고 꾸준히 공부할 때 저희가 딱 정말 공부할 때 그 사태가 터져서 정말 매물이 막 나오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시던 분들은 그 안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급매의 기회들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불광 5구역과 가련 1구역, 단지 규모가 큰 거에 비해서는 일반 분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내 집 마련하기 좋은 건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인근들이 지금은 초기 단계가 많지만 향후에 전체적으로 개발이 쫙 되면서 깨끗하게 신축으로 들어설 그럴 날들이 올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그 변화가 결국에는 내 집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부하고 나니까 은평구 신축도 싸지 않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내 돈 3억에서 한 5억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곳. 어디? 어떤 아파트? 아주 구체적으로 빨리 보고 싶은 분들 8월 20일에 제가 특강 준비하고 있어요. 요거 궁금하신 분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올려놨으니까 요거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집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했죠. 네. 내 집이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 편안히 쉬고 또 휴식을 취하고 또 가족 안에 사랑을 끈끈하게 만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고 우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삶도 따뜻하게 보듬어 주지만 큰 자산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집이어서 나중에 우리 노후와 아이들 공부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곳 찾아가는 여정 지나이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꾸 꾸준히 함께 가주실 거죠? 여러분의 그 여정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미라클